3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레빗을 활용을 해가지고 BIM 모델링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번 주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BIM 모델링을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쌍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궁금하거나 제 연락처를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1주차 때 알려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모르는 친구들은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연락처는 제 컴퓨터가 맥이랑 그 다음에 윈도우 말고 맥에다가 연락처를 써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화면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다시 윈도우에 써드릴게요. 연락처는 010-2829-3523번으로, 그 다음에 혹시나 저한테 궁금한 사항을 말로 다 하기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메일로 flymf@nate.com 이쪽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도 제가 과제를 제출하는 기간을 좀 더 많이 넉넉하게 들여가지고 못한 친구들은 이게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매주 조금씩 진행을 해가지고 과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연락을 이쪽으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도 레빗 활용을 해가지고 건축 데이터 활용하는 방법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레빗을 처음 열고, 그다음에 처음에 열었을 때 저희가 파일을 작성을 하는 부분은 프로젝트를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아래쪽에 패밀리, 라이브러리, 패밀리 또는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지는 이 부분은 저희가 모델링 하기 위한 벽, 문, 창, 천장과 같은 요소 모델링 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패밀리는 그대로 놔두고, 저희는 실제로 작업을 하는 부분 중에서 건축에 많이 사용을 하는 거를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건축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택을 해서 들어가고, 오늘도 5층짜리 건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처음 열었을 때 화면이 1층 평면도라고 중간에 흰 화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위에 명령어들 쭉 나열되어 있을 텐데, 기존에 요 프로그램 많이 사용을 해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선이랑 점 뭐 이렇게 그 2차원적으로 되어 있는 명령어들이 아니라 벽, 문, 창, 그 다음에 기둥, 지붕과 같이 건축 요소들이 사용될 수 있게 명령어들 구분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완성품이죠. 완성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는 레고 쌓듯이 조립을 해가지고 건축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정보값을 활용을 해가지고 BIM 프로세스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안에 있는 정보값을 활용을 하는 것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았고, 한 몇 주 뒤에는 그 안에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물량이라고 하면 뭐 내가 건물을 짓겠다 하면 그 건물에서 들어가는 콘크리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유리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양을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열었을 때 빈 화면 중에서 중간에 있는 요 1층 평면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그리드부터 작성을 진행을 해줘야 되겠죠. 저번 주랑 동일하게 가로, 세로 10m 간격을 가지고 있는 벽 제 5층까지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가 세로, 가로 10m가 얼만큼인지에 대한 치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치수를 기준선이 되는 거를 그 위에 기준에 있는 그리드를 사용을 해서 양쪽 10m 간격을 표시를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리드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을 때 그리기 부분이 실제로 빈 화면에 그리는 부분이고, 그리기 앞쪽 부분은 그려져 있는 거를 수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기에 있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아직 초보기 때문에 직선, 이렇게 곡선이 아니라 직선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기에 맨 첫 번째 있는 직선 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위, 아래, 좌우 있는 이것들은 인면도랑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요 안에만 작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선을 위, 아래, 좌우 인면 카메라 안쪽에만 배치될 수 있게 마우스를 요 안쪽에서 약간 아래쪽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움직여서 위로 클릭해 가지고 1번 그리드 하나 배치해 두도록 할게요. 명령어 빠져나오려고 하면 키보드에서 ESC 누르시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열었던 화면과 동일하게 명령어들 다시 리셋돼서 보이실 거고, 그리고 지금 1번 그리드 새로운 기준선 그리드 하나를 작성을 했어요. 1번 가로로 10m 간격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요 그리드 선 하나를 더 배치를 해가지고 요 10m 간격의 기준선을 잡아줘야 되죠. 그러면 요 1번과 그 다음 번호인 2번에 그리드 선을 하나 더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건축에 여기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그리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기에 이번에는 아까 방금은 선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서 양쪽에 클릭해가지고 1번이라는 그리드 선을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1번이라고 그려져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요 선을 기준으로 10m 간격을 떨어뜨려 가지고 2번을 배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 1번을 기준으로 2번의 선이 되기 때문에 요 그리기에서 첫 번째 있는 선이 아니라 요 네 번째 있는 선 선택을 사용을 해주면 내가 선택하는 선을 기준으로 얼만큼의 간격을 떨어뜨려 가지고 선을 배치시키겠다, 요 뜻이죠. 그래서 선 선택으로 바꿔두고, 그러면 간격을 얼만큼 하겠냐, 아래쪽에 간격 띄우기 0 되어 있는데 10m는 건축은 기본적으로 밀리미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10m라고 하면 숫자가 0, 하나, 둘, 셋, 넷, 만이 돼야지 10m일 수가 있죠. 만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마우스를 1번 가까이 가져가서 오른쪽에 점점점점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왼쪽에 내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을 텐데, 오른쪽으로 점점점점 생겼을 때 그때 클릭할 때마다 선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클릭 잘 하셔야 돼요. 혹시나 1번 다음에 2번이 아니라 3번, 4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1번 같은 위치에 2번, 3번, 4번이 같이 중복되게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때는 요 선을 선택을 해서 지우고 계속 지워가지고 이렇게 한 개 나왔을 때 그때 다시 그려줘가지고 한 개만 배치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요 레빗은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그렸던 선에 연속되게 숫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내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 숫자가 아니다. 그러면 배치시켜 두고, 그 다음에 클릭 2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숫자로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2개 배치를 해두도록 합니다. 다시 이제 수직 그리드는 배치를 했고, 이제 수평 그리드 배치를 해서 세로로 10m, 가로로 10m의 위치에 대해서 기준선을 그려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기준에 있는 그리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기에 선 선택하려고 해도 가로선이 없으니까 맨 첫 번째 있는 선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1번과 2번의 왼쪽에 아래쪽에 조금 크로스해서 배치될 수 있게 클릭을 해두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쭉 움직여서 클릭해서 3번 그리드 하나 배치를 해둘게요. 그 다음에 3번 다음에 아래쪽에 4번 그리드 배치를 하려고 하면
그리기에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그리드가 있으니까 그리기에 네 번째 있는 선 선택 바꿔두고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0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만으로 바꿔줄게요. 만 엔터. 그런 다음에 마우스를 3번 가까이 가져가서 아래쪽으로 점점점점 생겼을 때 클릭. 그 다음에 ESC 빠져나갈게요. 혹시 그리다가 이렇게 짧아서 요 1번 그리드에 요 길이가 짧아서 보이는 것과 같이 교차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선을 연장시켜 줘야 될 텐데 연장시키는 방법은 내가 연장하려고 하는 선을 선택을 하면 그 선과 연결돼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수직선이 전부 다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연결되듯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선택을 했던 선의 끝점을 끝에 있는 이 컨트롤 점 이 부분을 꾹 눌러가지고 아래로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 선이 보이는 것 같이 연장이 될 텐데 분명히 1번 선 하나만 선택을 했는데 2번 선도 같이 연장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1번 선택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컨트롤 점을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작게 축소를 시키면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는 이유는 1번과 2번, 나중에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있겠죠.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이 선은 지금 선택을 했을 때 보면 양쪽에 있는 컨트롤 점이 이렇게 열쇠로 딱 잠겨져 있을 거예요. 그거는 모든 같은 그리를 가지고 있는 선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잠겨 있어요. 그러면 이 열쇠 아래쪽에 있는 열쇠를 딱 클릭하면 열쇠가 열리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컨트롤 점을 꼭 눌러가지고 연장을 시켜보면 열쇠를 풀었기 때문에 2번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 2번의 길이는 연장이 안 되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똑같이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2번도 아래쪽에 클릭을 해서 점점점점 생겨서 같은 길이까지 연장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1, 2, 3, 4, 10m, 10m 간격을 가지고 있는 그리드 1층 평면도에다가 배치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가로 세로는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5층짜리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높이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높이는 평면도는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형태니까 여기서는 높이 설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프로젝트 탐색기에 여기에 인면도 앞쪽 플러스 눌러서 남측면도로 가서 높이를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남측면도 더블 클릭해서 열어두면 지금 현재 1F, 2F 지붕 해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은 선택을 했을 때 보이는 특성창에서 이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은 레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벨에서는 1층, 2층, 1F, 2F 지붕 해가지고 요 지금 총 3개가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건축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건축 템플릿이 하는 역할은 많이 쓰는 것들을 미리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게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 PPT 만들면 내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지만 디자인들이 쭉 여러 개 있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 그 디자인을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건축 템플릿을 선택을 했었고 보이는 것 같이 건축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2층짜리 건물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레벨이 3개 미리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오늘 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F랑 지붕은 선택해서 선을 선택을 해서 머리 쪽 말고 선을 선택을 해서 키보드에서 딜레이트로 지워줄게요. 확인. 선택해서 키보드에서 딜레이트로 지워줄게요.
그러면 1F만 남았을 거예요. 레벨이 1F만 남았어요. 혹시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프로젝트 탐색기 X 누르고 특성창을 X 눌러서 특성창과 프로젝트 탐색기가 안 보인다 하는 친구들은 위에 있는 뷰 탭으로 가서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프로젝트 탐색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특성창 체크를 해서 다시 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1F인데 저희가 저번 주에 아마 작업을 했을 때 이름을 보시면 분명히 숫자는 1, 2, 3, 4 연속되게 갔는데 이 아이는 1F, 2F, 3F 이렇게 연속되게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F, FG, HI, 1FG, HI 이렇게 이름이 들어갔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자를 인지를 해가지고 연속되게 들어가요. 그러면 숫자를 뒤로 두면 1, 2, 3, 4 연속되게 들어가니까 이름을 별도로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1F를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레벨 1으로 바꿔줄게요. 레벨 1 엔터. 그 다음에 저희는 지하가 없는 지상층 5층짜리 건물을 지을 거기 때문에 레벨 아래쪽에 있는 숫자는 레벨 0을 의미를 하죠. 0을 기준으로 층고는 4m 기준으로 위로 갈게요. 그러면 아까 그리드 1번, 2번 그리드 설정을 한 거와 동일하게 기존에 레벨 1이 있다고 하면 선 선택을 사용을 해서 위로 레벨 6까지 작업을 해야지 5층짜리 건물이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건축 기준 평면도에 그리는 거는 기준 안에 있는 그리드였고 위로 올라가는 높이를 만드는 거는 기준의 레벨이에요. 그래서 레벨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리기에 있는 두 번째 있는 선 선택으로 바꿔두고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를 4m, 중고 4m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밀리미터 사용을 하니까 4000 엔터 4000. 그 다음에 특성창에서 레벨 8mm 헤드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기존에 있는 삼각형 헤드랑 똑같은 모양으로 레벨 8mm 헤드 1을 삼각형 헤드로 바꿔줄게요. 삼각형 헤드로 바꿔두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레벨 1 선 쪽에 가져가서 위로 점점점점 생겼을 때 클릭. 그러면 레벨 2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레벨 2 가까이 마우스를 가져가서 위로 점점점점 생겼을 때 클릭. 그 다음에 레벨 3 가까이 마우스를 가져가서 위로 점점점점 생겼을 때 클릭. 그 다음에 4 가까이 가져가서 위로 점점점점 생겼을 때 클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벨 6까지 작성을 하고 키보드에서 ESC 눌러서 빠져나갈게요. 그러면 레벨 1부터 시작을 해서 층고가 4m를 가지고 있는 레벨 6까지 작업을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숫자를 보시면 0을 기준으로 해서 4m, 4m, 8m, 12m 각각 4m를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딘지 기준선이 작성이 된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그리드 저희가 평면도에 작성을 했던 그리드랑 그 다음에 인면도에 작성을 했던 요 레벨선은 각각 교차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1번과 2번 그리드가 조금 짧죠. 그래서 1번 그리드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던 선에 위쪽에 있는 컨트롤 점을 꼭 눌러가지고 조금 연장할 수 있게 위로 움직여서 그리드랑 그 다음에 레벨이 교차되게 이렇게 연장시켜 두도록 할게요. 지금은 인면도의 남측면도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남북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인면도의 동측면도 형태로 가서 보면 또 작게 축소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4번 그리드 선택을 해서 선택을 했던 선에 위에 컨트롤 점을 꼭 눌러가지고
위로 조금 연장시켜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개만 하면 북측 면도는 남측 면도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연장되어 있을 거고, 이 면도의 서측 면도는 동쪽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장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면도에 다시 남측 면도에서 바라보면 레벨 작성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리드도 두 개 작성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면도는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프로젝트 탐색기의 구조 평면 아니에요. 평면에, 그냥 평면에 앞쪽에 있는 플러스 눌러서 바라보니까 우리의 레벨 이름은 레벨 1부터 레벨 6까지 레벨 1부터 레벨 6까지 이름을 줬는데, 여기 보니까 1층 평면도라고 레벨 1이 이름이 다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전에 건축 템플릿에서 사용을 했던 이름이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이 이름 바꿔줄게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선택을 해서 이름 바꾸기. 이름을 레벨 1 엔터 바꿔줄게요. 그러면 레벨 1부터 시작을 해서 레벨 6까지 되어 있고, 배치도는 제일 위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형태니까 배치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딸려 있어요. 그래서 레벨 1부터 레벨 6까지 평면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평면도 들어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을까. 평면 들어가는 거는 중간에 잘라서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니까 각각의 평면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건물 모델링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평면에서 레벨 1 더블 클릭해서 열어두고, 그 다음에 벽 사용을 해서 위에 있는 명령어 하나씩 차례대로 가면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벽 선택을 하되 건축벽인지 구조 내력벽인지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거를 판단을 하는 거는 기둥이 있으면 건축벽은 아무래도 이름을 힘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건축벽을 사용을 하고, 기둥이 없으면 이 벽 자체가 힘을 받아야 되니까 구조 벽을 사용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오늘 기둥 없이 벽만으로 이 벽에 구조 힘을 받는 형태로 5층까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건축벽 말고 아래쪽에 있는 구조벽 선택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구조벽. 그런 다음에 특성창에서 기본벽, 외벽 스틸스터드, 벽돌벽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보면 이 벽의 종류를 쭉 되어 있는 거, 요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이거가 각각이 패밀리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텐데, 저희는 외벽이 벽돌벽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 선택을 해서 모델링 진행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옵션 창 중간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옵션 창을 설정을 해줘야 될 텐데, 여기 보시면 깊이라고 되어 있고 미연결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깊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레벨 0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깊이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어느 높이까지, 어느 지하 몇 층까지 갈 거냐 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겠다, 지하가 아니라 지상층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하겠다는 높이로 설정두고, 그러면 높이 어디까지 가겠냐, 여기 미완견을 요 숫자로 설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8,000까지 올라가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높이 미리 세팅을 해놨어. 레벨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을 할 수 있게 쭉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끝까지 내가 올리겠다. 높이 레벨 6 선택을 해두고, 내가 클릭하는 지점이 벽의 중심점이 된다. 그 다음에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체인 없이 만들어 볼게요. 먼저 체인 체크를 딱 해제를 하고, 요 간격 띄우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클릭했던 지점을 기준으로 간격이 떨어져서 선이 그려질 수 있게 만들어져요. 내가 요 10m 간격을 띄울 때
간격 띄우기로 10m 설정을 했었죠. 기본에 그리드 그릴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 띄우기 만약에 10m 하면 내가 클릭하는 지점에 벽이 그려지지 않고 클릭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10m 떨어진 형태에서 이렇게 벽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간격 띄우기는 0으로 그대로 두고 지금은 체인만 체크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번과 3번이 만나는 그리드를 기준으로 클릭, 요 교차되는 지점에 클릭,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만나는 교차 지점까지 클릭할게요. 그러면 벽을 하나만 딱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명령어가 이렇게 연속되게 그려지지 않고 딱 빠져나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키보드에 ESC 누르면 명령어 빠져나올 테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시 벽에서 구조 벽 선택하고 이번에는 높이 레벨 2가 아니라 레벨 6까지 작업을 해두고 체인을 체크를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2번과 3번이 만나는 교차 지점에 클릭, 그 다음에 2번과 4번이 만나는 교차 지점에 클릭. 그러면 명령어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마우스 끝에 보시면 계속 벽이 그려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체인이 하는 역할은 벽을 연속되게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저희는 다시 1번과 4번이 만나는 지점, 그 다음에 1번과 3번이 만나는 지점까지 처음에 클릭했던 지점까지 가면 그 다음에 명령어가 자동적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 형태를 가지는 벽체를 올려두고 이 아이 모델링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탐색기에 3D 뷰에 3D 더블 클릭해서 3D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마우스 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줌 아웃이고 이 아이 피봇으로 돌리는 형태는 키보드에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꾹 눌러가지고 돌려주시면 보이는 것 같이 3차원을 돌려서 볼 수가 있어요. Shift 키를 그냥 클릭이 아니라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Shift 키 꾹 누르고 마우스 휠을 꾹 눌러가지고 돌려서 보시면 3차원으로 돌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벽돌벽을 만들었는데 아직 그래픽이 벽돌이 안 보이죠? 그러면 아래쪽에 1대100 스케일이고 요 상세 수준은 평면도에서 설정을 하는 거고 3D에서 설정을 하는 거는 육각 형태를 가지고 있는 비주얼 스타일 EI 은사운드 스탠드 EI를 사실적으로 바꿔줄게요. 사실적. 그러면 벽돌벽이 보이는 형태로 그래픽이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에서 키보드에서 Shift 마우스 휠을 꾹 눌러서 돌려볼게요. 그러면 보이는 것 같이 벽돌벽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다시 모델링하는 레벨 1 더블 클릭해서 다시 갈게요. 이번에는 벽은 벽돌벽이고 세 군데는 벽돌벽이고 아래쪽에 있는 4번 그리드랑 나란하게 되어 있는 벽은 선택을 해서 이 아이를 다른 벽으로 바꿔볼게요. 선택을 하고 벽의 종류를 바꾸는 방법은 선택해서 그 다음에 특성창에서 꼭 바꾸려고 하는 벽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래쪽에 있는 벽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특성창에서 기본 벽, 외벽 스틸스터드, 벽돌벽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벽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커튼홀로 바꿔줄 거예요. 커튼홀이라고 하면 전체가 다 유리를 가지고 있는 벽을 커튼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쪽 벽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내부가 보이게 만들어주도록 해볼게요. 거의 상업 건물은 아마 커튼홀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부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상업 건물로 설계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커튼홀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커튼홀 선택하고, 그러면 선택과 동시에 벽체가 얇아지고 이게 어떤 형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3D로 가서 마우스 휠 Shift 딱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꾹 눌러가지고 돌려보면 우리가 설정을 했던 벽이 통유리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통유리로 바꿔두고 그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평면에서 다시 레벨 1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고, 벽 했으니까 이제 문, 창 이렇게 차례대로 위에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문 선택하고 문의 종류를 특성창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저는 선택할게요. 단일 유리에 762에 2032.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숫자 배치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실제로 건물 건설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문의 사이즈를 설정을 해가지고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을 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단일 유리로 된 문 중에서 762에 2032 높이가 2032mm를 가지고 있는 문 선택을 해서 넣는 방법은 문이 들어가는 위치에 클릭만 하면 되죠. 1번 그리드 나란하게 되어 있는 수직에 어느 위치 아무데나 클릭하고 저랑 같이 맞출게요. 키보드에 ESC 눌러서 빠져나오고,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반대로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여기 아무데나 클릭을 했으니까 위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위치가 뒤죽박죽일 텐데 저랑 같이 위치 잡아주는 방법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넣고 나서 문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일단 문을 클릭을 해서 보면 수직으로 있는 화살표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있는 화살표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을 선택을 해서 보면 수직으로 되어 있는 문을 이게 문이니까 문을 열고 닫았다 하는 방향을 할지 그 다음에 아래로 할지 내가 위아래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위에서 문을 여는 형태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수평은 이렇게 당겨가지고 문을 열지 아니면 문을 밀어서 열지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화살표를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벽에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인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저희 집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진 않아요. 어느 집을 가더라도 현관문은 밀고 들어가지 않아요. 전부 다 당기는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미는 형태는 안쪽에 들어가는 형태가 문을 미는 형태고, 당기는 형태는 문이 밖에 있는 형태니까 보이는 것 같이 문의 방향을 밖으로 두도록 화살표로 설정을 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살표로 문의 방향만 설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위치 한번 잡아줄게요. 문을 선택을 하고 문을 선택과 동시에 보시면 아래쪽에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숫자가 있을 거예요. 다시 문을 선택을 해서 보면 아래쪽에 숫자가 있고 위에 숫자가 있을 거예요. 문을 선택을 해야지 보여요. 문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숫자 지금 보시면 저는 3900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요 아래에 있는 커튼홀을 기준으로 얼만큼 떨어뜨릴지
요 숫자를 선택을 해서 내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지금 3,900이 아니라 나 3,000만 떨어뜨리겠다. 그러면 3000 엔터. 그러면 요 커튼널과 문의 시작 지점까지를 3000으로 자동으로 문의 위치를 딱 잡아주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이 3000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부 다 저랑 동일하게 3000으로 설정이 된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고 혹시 모르니까 요 저장하는 방법 계속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저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장하는 거는 위에 파일,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제일 위에 있는 프로젝트예요. 저희 처음에 들어왔을 때 프로젝트 화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저장을 할 때는 프로젝트 저장하고, 바탕화면에 경로는 바탕화면에 학번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학번 이름 저장.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계속 버릇처럼 키보드에 컨트롤 S 저장을 해두시면 돼요. 저장을 했으면 이제 다시 건축 모델링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벽 작업을 진행을 했고, 문은 1층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문 외에는 2층, 3층, 4층에는 문을 달 수가 없죠. 3D를 기준으로 해서 문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요 위에 달면 공중에서 날아서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니까 문은 한 개만 달고 끝나도록 할게요. 그 다음 평면에 레벨 1 더블 클릭해서 열어두고, 이번에는 창 한번 달아볼게요. 문 다음에 있는 창. 그러면 창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특성창에서 창의 종류를 선택을 해줘야 될 텐데, 저희는 제일 위에 있는 3짝창 선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해서 1번과 2번 그리드 사이에 저희는 3개 정도 달아볼게요. 3개. 그러면 클릭 해가지고 3개 정도 달아두고 키보드에 ESC 빠져나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달려 있을 거예요. 3개 달아놓고 방향이 보시면 선택을 했을 때 화살표를 가지고 방향을 바꿔둘 수가 있을 텐데, 화살표가 처음에랑 두 번째는 화살표가 밖으로 있는데 세 번째 있는 거는 화살표가 안쪽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방향을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선택해서 밖으로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3개 두고, 요 위치 잡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3개만 넣어두고 3D에서 확인해 볼게요. 3D에서 확인해 보면 키보드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꾹 눌러가지고 돌려서 보면 이렇게 창 3개가 나란히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레벨 1 더블 클릭해서 두고, 그 다음에 레벨 2 선택을 해서 또 3개 두고, 레벨 3 선택을 해서 또 창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3D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창의 위치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었을 거야. 아무래도 내가 클릭해가지고 집어넣다 보니까 위치가 어느 위치는 양끝으로 가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요 건물의 빌딩, 요 5층짜리 빌딩을 짓는다고 하면 창의 위치가 거의 대부분은 나란하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 나란하게 넣는 방법을 알아야 될 텐데,
이거를 레벨 2 선택해서 여기 창이 여기 어느 지점에 있으니까 이거를 맞춰가지고 내가 클릭해서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복사 붙여넣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3D를 기준으로 일단 뭘 복사를 할지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창 3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려고 하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창 클릭해서 창 3개를 선택을 하고 벽을 선택했네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창 3개를 선택을 하고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문서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키보드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은 요 3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했던 거에 수정을 하는 거는 위에 있는 수정 파트인데 그 중에서 클럽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요 클럽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첫 번째 잘라내는 거는 이 3개를 잘라내가지고 없애는 거고 두 번째 있는 문서 2개를 겹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클럽보드로 복사, 그냥 컨트롤 C 복사죠. 이거를 딱 선택하면 복사를 딱 선택하면 그 옆에 붙여넣기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붙여넣기가 딱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붙여넣기에서 아래쪽에 붙여넣기라고 글자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클럽보드로 붙여넣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던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제자리에 붙어 들어가요. 그래서 제자리에 넣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로 같은 위치에 있대 위로 각각 레벨을 기준으로 붙여넣기 할 거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있는 클럽보드로 붙여넣기가 아니라 두 번째 있는 선택한 레벨의 정렬 딱 선택을 하면 레벨을 기준으로 붙여넣기 하겠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레벨 1에다가 창 3개를 우리가 클릭해서 넣었기 때문에 레벨 1은 빼고 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눌러서 2, 3, 4, 5 선택을 해줄게요. 레벨 6을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레벨 6을 선택을 하면 건물 위에 창문 3개가 딱 들어가니까 레벨 6은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아이는 빼고 2, 3, 4, 5, 2층, 3층, 4층, 5층에다가 창문을 넣겠다.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내가 선택을 했던 창의 같은 위치에 창문이 나란하게 위에 딱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3D를 기준으로 돌려서 확인을 해보면 창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죠. 이렇게 해서 계속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요. 저장하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S, 컨트롤 S. 레빗은 컴퓨터가 다운이 잘 돼서 계속 저장을 하면서 중간중간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창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는 벽, 문, 창, 바닥, 창문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 같이 건축 요소가 아니라 건축을 꾸며주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성 요소라고 하면 책상이나 나무나 그 다음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구성 요소로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꾸며주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기둥은 아니고 구조벽으로 작업을 했으니까 기둥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붕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붕이라고 하면 제일 위에 꼭대기층의 위쪽에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면을 기준으로 레벨 6 더블 클릭해서 열어두면 되죠. 레벨 6 더블 클릭해서 열어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레벨 6 하니까 그리드만 보여요. 그리드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요 레벨 1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벽이 보이고 레벨 2를 더블 클릭해서 열었을 때도 벽이 보이고 보이는 것 같이 레벨 3 기준으로 클릭했을 때도 이렇게 벽이 보이는데
레벨 6은 더블 클릭해서 벽이 안 보여요. 그 이유는 레벨 6, 레벨 2를 기준으로 레벨 6 선택을 했을 때 그 이유는 이거는 건설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명령어인데 건설사는 아무래도 실제로 건물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레벨 0에서부터 레벨 4까지 올라갈 때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레벨 1, 레벨 1000, 2000, 3000, 4000 이렇게 끊어서 계속 봐요. 아무래도 형태가 다르다고 하면 레벨 1을 기준으로 1층의 형태가 다르고 6층의 형태가 다른데 그걸 지으려고 하면 위에서 보는 형태가 다 다를 거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끊어서 바라보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저희 지금 레벨 6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특성창에서 위에 있는 언더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언더 아래쪽에 바라보는 형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래 어디까지 바라보겠냐 지금 없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음이니까 보이는 것과 같이 아래쪽에 안 보일 텐데 이게 없음이 아니라 나 레벨 6을 기준으로 한층 아래 레벨 5에 있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어. 그러면 레벨 5를 딱 선택하고 적용. 그러면 이렇게 벽체 형태가 보이실 거예요. 벽에 보여야지 이 벽보다 조금 더 크게 지붕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벽에 외벽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이게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지붕 작업을 해볼게요. 레벨 6을 기준으로 언더레이 레벨 5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상단 레벨은 예, 기본적으로 따라올 거예요. 한층 위로 5, 6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에 있는 천장 선택할게요. 아, 천장이 아니라 지붕. 지붕은 아래쪽에 지붕이라는 글자를 선택을 했을 때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외곽 설정으로 지붕 만들기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X랑 체크가 보이실 테고 X랑 체크가 보인다고 하면 이때까지는 이게 없이 그냥 바로 그리기 명령어만 보였을 텐데 요 두 개가 보인다고 하면 키보드 아무리 ESC 눌러도 이 명령 안 빠져나가요. 이때는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명령어를 빠져나올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붕의 요 벽체보다 기본적으로 조금 더 크게 그리거나 아니면 라인의 외벽에 맞춰가지고 지붕을 작성을 할 텐데 평지붕의 경우에는 근데 기본적으로 요 지붕은 외곽 설정으로 지붕 만들기에 요 지붕은 박공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레빗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집들은 거의 삼각형 형태의 박공 지붕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처럼 옥상이 평평한 평지붕이 아니라 삼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박공으로 되어 있을 텐데 오늘은 저희 평지붕으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그리기에 선을 선택을 하고 제일 첫 번째 기본적으로 클릭해서 만들어주는 선을 제일 마지막에 있는 벽을 선택을 하고 벽이 있으니까 벽을 기준으로 해서 간격 띄우기 살짝만 조금만 더 크게 그려줄 텐데 요 간격 띄우기 글자가 내물림이라는 글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격 띄우기를 한 50cm만 그러면 500 입력을 하고 평지붕이라고 했으니까 경사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박공 삼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붕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다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체크 해제 꼭 아래쪽에 있는 경사정의 체크를 해제를 하고 내물림 500 그 다음에 그리기에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벽을 선택을 하는 걸로 바꿔두고 그러면 1번과 2번 사이에 있는 벽 마우스 가까이 가져갔을 때 위로 점점점점 바깥 라인으로 점점점점 생겼을 때 클릭
그 다음에 나머지 벽들도 바깥 라인으로 점점점점 생겼을 때 클릭. 근데 아래쪽에 커튼홀 쪽에 벽을 선택을 해서 보니까 이런 경고창이 떴어요. 요소를 결합한 상태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요소를 결합한 상태는 요 커튼홀 자체가 벽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는 유지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요소 결합 해제. 그 다음에 나머지 벽도 딱 클릭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벽 4개에 대해서 지붕은 이만큼 조금 더 크게 지붕이 그려집니다 라고 되어 있는 형태로 지붕이 만들어지고, 그려주고 보면 요 왼쪽 상단이랑 오른쪽 상단은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만나게 작업이 됐는데, 아래쪽에 하단에 왼쪽 오른쪽은 기역자로 안 만나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진 형태로 모드에서 편집 모드 다 그렸으니까 완료하면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요 선이 닫힌 형태여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열린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이라이트 된 이렇게 점점 하이라이트 됐죠. 그 부분에 한쪽 끝에서 열려 있어요. 하여튼 여기가 이렇게 닫혀야 된다. 이렇게 닫힌 루프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 잘 보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 계속 여기가 기역자 형태로 닫힌 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연장을 하고 이것도 연장을 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만드는지를 한 번에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위에 보시면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수정에서 기역자로 만나는 여기 보시면 코너로 자르기 연장이라고 명령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너로 자르기 연장 선택하고 그런 다음에 선을 수직선 한번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수평선 한번 클릭해주면 지금 보이는 것 같이 딱 만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반대쪽도 수직선 한번 선택, 그 다음에 수평선 한번 선택. 그러면 딱 만나게 작업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위에 모드에서 편집 모드 완료. 그러면 명령어 빠져나왔고 3D에서 확인을 해보면 보이는 것과 같이 평지붕 작업이 된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지붕까지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천장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천장은 보시면 프로젝트 탐색기에 구조 평면이 있고 그러면 구조를 작성을 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평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천장 평면도가 별도로 있어요. 그 이유는 요 평면도에 작성을 하면 천장이 안 보여요. 평면도에 작성을 하면 천장이 안 보여요. 그 이유는 요 평면에 대해서 뷰 범위를 한번 볼게요. 한번 봐요. 지금 오늘은 이해 안 되더라도 계속 보다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한번 설명은 해드릴게요. 요 평면에서 레벨 1을 기준으로 EI가 설정이 되어 있는 뷰 범위를 보면 범위에서 EI 평면 1에 대해서 뷰 범위를 보면 레벨 1, 요 절단 기준면이라고 하는 거는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바라보되 요 건축의 어느 일부를 딱 끊어가지고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를 평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절단 기준선이라고 해가지고 1200 되어 있어요. 그럼 아래 0을 기준으로 높이 1200에서 끊어서 이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예요.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1200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한 목 정도밖에 안 오죠. 그러면 목 정도에서 잘랐대요. 목 정도에서 잘라가지고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천장이 안 보여요. 당연히 내 키를 기준으로 해서 목에서 잘라가지고 아래로 바라보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천장이 안 보여요. 그래서 평면 레벨 1에서 작업을 하면 천장은
당연히 안 보여요. 여기 절단 기준면이 12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천장 평면도라는 거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층 레벨 1부터 레벨 6까지 평면이랑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지만 요 1층 천장 평면도는 우리가 이름을 안 바꿨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이름 바꿀게요. 1층 천장 평면도 마우스 오른쪽 이름 바꾸기 레벨 1 엔터 바꿔두고 평면 아니에요. 천장 평면도 레벨 1 더블 클릭. 그러면 넣는 방법은 위에 천장 선택하고 그 다음에 특성창에서 천장의 종류를 선택을 해줘야 될 텐데 몇 개 없어요. 600에 600 그리드냐, 600에 1200 그리드냐, 플레인이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저희는 600에 600 선택할게요. 그러면 600에 600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그리기 모드는 천장이 자동 천장이라고 해가지고 벽체를 자기가 인지를 해서 자동적으로 그릴 수 있게 만들어줘요. 천장 스케치라고 하는 거는 일일이 클릭 해가지고 그려주는 거. 자동 천장은 벽이 그려져 있으면 저희는 벽이 미리 그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벽이 그려져 있으면 자동으로 천장을 만들어주는 방법. 자동 천장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우스를 요 벽 안쪽으로 가져가면 빨간색으로 천장이 들어가는 요 가장자리 위치선이 딱 보이시고 그때 클릭. 그러면 600에 600 그리드, 600에 600 그리드를 가지고 있는 천장이 바로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죠? 바로 마우스 클릭만 했어요. 그러면 확인해야 되겠죠? 3D에서 확인을 해보면 한쪽이 커튼널이니까 천장이 들어가 있는 거 바로 확인이 될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텍스 모양으로 그리드 들어가 있는 천장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해보면 방금은 레벨 1 천장 평면도에 레벨 1에 넣었고 이번에는 천장 평면도에 레벨 2 더블 클릭해서 열어두고 그런 다음에 위에 천장 선택하고 그 다음에 600에 600 그리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동 천장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우스를 벽 안쪽으로 움직여서 그때 클릭. 그럼 바로 들어가요. 3D에서 확인을 해보면 레벨 2에 천장이 들어가 있는 거 다시 확인이 되고 다시 천장 평면도에 레벨 3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명령어에서 천장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벽 안쪽으로 가져가서 빨간색일 때 그때 클릭. 같은 방법으로 레벨 4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천장 선택하고 마우스를 안쪽으로 가져가서 클릭. 그 다음에 레벨 5 더블 클릭해서 열어두고 천장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안쪽으로 가져가서 클릭. 레벨 6을 하지 않는 이유는 레벨 6이 지붕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붕 위에 붕 떠가지고 천장이 만들어질 거니까 레벨 6은 하지 않고 레벨 5까지만 5층까지 그래서 1층부터 5층까지만 늘 작업을 하면 돼요.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만 작업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3D로 확인을 해보면 보이는 것 같이 천장 5개 작업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천장 작업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천장 다음에 바닥 작업을 해볼게요. 천장 평면도는 천장만 작성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이제부터는 다시 평면도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천장 평면도 앞쪽에 마이너스 되어 있는 부분을 플러스 눌러서 꺼두고 이제 바닥 평면도에 작업을 해볼게요. 평면을 레벨 1 더블 클릭해서 열어두고 그 다음에 바닥 아래쪽에 있는 바닥이라는 글자 선택을 해서 이 아이가 구조 바닥인지 건축 바닥인지 내가 선택을 해서 조절을 하면 될 텐데 1층은 구조 바닥인데 구조 바닥 선택을 해줄게요. 벽체에 힘을 받고 바닥에서 힘을 받아야 되니까 구조 바닥. 그러면 지붕과 동일하게 X랑 체크가 보이실 거고 이 명령어 보인다 하면 키보드에 아무리 ESC 눌러도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를 두고 그 다음에 특성창에서 바닥 일반 150mm로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었을 텐데 이거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슬라브 두께 기본적으로 150mm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그리기 모드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바닥을 그릴 수 있는 모양들이 제공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서 앞쪽에 있는 거 보시면 벽 선택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벽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요 벽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 라인을 자동으로 아까 천장 그리듯이 자동으로 그려주는 게 벽 선택이에요. 그래서 벽 선택하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 사이에 있는 수평 벽을 딱 선택을 하고 볼게요. 분홍색 하나가 딱 배치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이 벽체 라인 보시면 분홍색으로 안쪽에 벽 쪽 아래쪽에 안쪽으로 들어와 있을 텐데 이거 화살표를 딱 누르면 벽의 중간으로 할지 화살표로 벽의 안쪽으로 할지 이 화살표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으로 할지 안으로 할지 하는데 우리가 1부터 레벨 5까지 쭉 같이 가기 때문에 안쪽 선을 기준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하나만 작업을 하고 나머지 벽을 선택을 하면 요 안쪽 선에 맞춰가지고 벽체에 바닥 라인이 작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닥 라인을 사각형으로 작성을 다 해두고 다 끝났으면 요 선과 선이 잘 만났는지 줌 해가지고 봐야 되죠. 위에는 맞고 아래는 보니까 이렇게 선이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이렇게 선이 삐져나오면 안 돼. 여기 만나긴 만났는데 요 선이 일부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으면 이거 모드에서 또 하면 지금 보이는 같이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딱 교차되지 않고 삐져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요 수정을 하세요. 보이는 것 같이 요 경고를 해요. 그래서 계속 이거 편집하는 방법은 수정해서 코너로 자르기 연장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연장하려고 하는 선을 차례로 클릭하시면 딱 만나게 배치를 해줄 거예요. 반대쪽도 보면 반대쪽은 잘 만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코너가 다 완성이 됐다. 그러면 위에 모드에서 편집 모드 완료. 그러면 바닥이 됐는데 바닥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3D 그러면 요 위에는 천장이었어요. 방금 1층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바닥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옆면을 기준으로 보시면 바닥이 조금 더 두꺼워요. 천장은 얇아요. 왜냐하면 천장은 힘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얇고 바닥은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방금 평면의 레벨 1을 기준으로 바닥을 그렸어요. 그러면 평면의 레벨 2를 기준으로 또 바닥을 그려야 되는데 또 바닥 선택을 해서 또 구조 바닥 선택하고 벽 선택을 해서 일일이 하나 그리는 게 아니라 아까 창 할 때 우리 복사 붙여넣기 했었죠.
근데 천장 할 때는 복사 붙여넣기 안 하고 일일이 다 하나하나 레벨 1 가서 그리고 레벨 2 가서 그리고 레벨 3 가서 그렸는데 그 이유는 천장은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그렸고 요 바닥은 벽체 4개를 클릭하고 편집하고 이런 과정이 좀 많으니까 3D에서 우리 천장 그 창 복사 붙여넣기 했듯이 여기서도 복사 붙여넣기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3D 가서 아까 저처럼 이렇게 명령어 이렇게 들어가 있다 하면 X 눌러서 빠져나와요. 3D로 가서 제일 아래에 있는 바닥 선택하고 복사 붙여넣기 하려고 하면 위에 클럽보드에서 두 번째 있는 클럽보드로 복사 한번 선택을 해주고 이거 한번 선택해줘야 돼요. 그냥 붙여넣기 하면 뭐가 복사가 되는지 모르니까 붙여넣기가 안 돼요. 클럽보드로 복사 한번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에서 두 번째 있는 선택하는 레벨의 정렬 위에 있는 거 사용을 하면 제자리에 붙여넣기가 돼요. 두 번째 있는 선택한 레벨의 정렬. 지금 현재 위치가 레벨 1에 있으니까 레벨 1을 제외하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2, 3, 4, 5, 6을 선택을 하면 위에 옥상이 되니까 2, 3, 4, 5까지만 선택을 해주면 되죠. 2층부터 5층까지 바닥을 작성을 하겠다. 확인. 그러면 바닥, 천장, 그 다음에 바닥, 천장. 옆에서 보면 굵은 거는 바닥, 얇은 거는 천장. 굵은 거는 바닥, 얇은 거는 천장. 이렇게 구분이 되죠. 요 커튼홀 쪽으로 구분이 돼요. 요 사이에 바닥과 천장 요 사이에 설비가 들어가요. 설비라고 하면 조명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기 냉난방 하는 시설도 이쪽에 들어가고 저희가 봤을 때는 위에 천장밖에 안 보이죠. 그 천장 위에 요 설비 부분이 이쪽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천장이 있고 바닥이 있죠. 그 사이가 이렇게 공간이 있고 그러면 보이는 것 같이 바닥 천장 이렇게 다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을 했은 게 바닥까지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커튼 시스템, 커튼 그리드, 멀리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요 커튼 시스템은 커튼 그리드랑 멀리언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번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커튼 시스템은 만들지 않고 그리드랑 멀리언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커튼 그리드랑 멀리언이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여기 커튼홀이 지금 통창으로 1층부터 5층까지 유리로 되어 있을까요? 근데 유리는 이런 형태로 한 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상업 건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절단돼 가지고 여러 개의 창을 한 번에 해 가지고 유리가 딱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커튼 그리드랑 멀리언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서 유리를 조각내서 창문의 위치 잡아주는 거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은 3D를 기준으로 3D에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통유리가 이런 형태로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설치도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줘야 될 텐데 요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커튼 그리드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러면 요 배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릭인데 보시면 모든 세그먼트 하나의 세그먼트 선택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을 텐데 오늘은 모든 세그먼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하나의 세그먼트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모든 세그먼트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우스를 수평이냐 요 커튼을 가까이에 수평이냐 수직이냐에 따라서 그리는 위치가 달라질 거예요.
일단 수직 그리드 가장자리 쪽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점점점점 보이시죠? 가장자리 쪽으로 가져가면 수직 커튼홀의 수직 쪽에 가장자리로 가져가면 수평으로 점점점이 보이실 거예요. 그때 클릭. 이 위치야 어디든 괜찮아요. 그냥 클릭해서 그려지는 방법만 한번 봐요. 그래서 클릭해서 보면 내가 클릭을 했던 위치에 수평으로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선이 생겨요. 그럼 모든 세그먼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가장자리, 수평 가장자리 쪽으로 가서 보시면 그러면 수직으로 이렇게 선이 생겨요. 그러면 클릭. 그러면 수평 수직으로 처음부터 커튼홀이 끝까지 이렇게 그려지는 부분이 모든 세그먼트. 그러면 좀 확대를 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하나의 세그먼트 그려볼게요. 하나의 세그먼트 선택해서 마우스를 이번에 가져가 보니까 하나의 세그먼트는 이제 끝에서 끝까지 그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같이 요 선과 선 사이를 인지를 해서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한 칸씩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의 세그먼트. 그 다음에 모든 세그먼트는 수평수직 끝까지 그리게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그릴게요. 내가 몬드리안이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봐요. 요즘에는 커튼홀을 외벽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빌딩을 짓는 사례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이는 거지 이렇게 커튼 그리드를 어떻게 예쁘게 잘 디자인을 하냐 요 디자인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요 형태가 건물의 전체적인 미관을 좌우할 수 있다 보니까 요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그렸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ESC 빠져나갈게요. 그러면 지금은 방금 어떤 명령어였냐? 커튼 그리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렸어요. 커튼 그리드, 그야말로 선이에요. 그리드다 보니까 얘가 두께가 없어요. 그냥 선일 뿐이에요. 우리 1층 평면도에 그리드 그려서 요 선 그렸듯이 지금 보이는 건 두께가 없어요. 그러면 요게 창문 틀이 되려고 하면 두께를 가져야 되죠. 그게 멀리언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멀리언이라고 하는 거는 창문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드는 그냥 선일 뿐이에요. 위치선만 잡아줬고 요 위치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스케치하는 거. 그러면 커튼 그리드. 그 다음에 요 스케치했던 거를 두께를 가지고 있는 창문 틀로 만드는 게 그게 멀리언. 그래서 이제 멀리언 선택할게요. 그래서 멀리언은 특성창에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멀리언 요 두께 설정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을 텐데 저희는 직사각형의 50에 150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요 멀리언을 사용을 해볼게요. 요 창문 틀이죠. 50에 150 그대로 선택을 하고 지금 그려져 있는 것들 일일이 클릭해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 그려져 있는 걸 전부 다 창문 틀로 바꾸겠다. 그러면 세 번째 있는 모든 그리드선 그 다음에 마우스를 그려져 있는 그리드 가까이 가져가서 선을 클릭하면 그러면 창문 툴로 바로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ESC 눌러서 박혀져 있는 요 부분 확인이 되죠. 키보드에서 Shift 키 눌러서 마우스 위를 꾹 돌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한쪽 벽에 커튼홀을 가지고 있는 요 빌딩 5층짜리 꼬마 빌딩 모델링 다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단 같은 거 작성을 해줘야 될 텐데 오늘은 요 계단은 빼고 5층까지 작업을 했고 여기에 조명만 한번 넣어 볼게요. 천장이 있으니까 아까 구성 요소 안에 조명이 있어요. 그래서
조명은 천장 아래에 작성을 하는 거니까 천장 평면도의 레벨 1. 여기에 조명 한번 달아볼게요. 그러면 구성 요소에서 구성 요소 배치, 특성창에서 조명을 선택을 해줘야 될 텐데, 여기 조명이 특성창 안에 있는 요 조명이 많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나무도 있고 보이시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조명이, 이게 한국에서 개발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조명의 이름을 중단된 선형 1, 2 이렇게 이름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중단된 선형, 저는 2400짜리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이게 형광등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명일 거예요.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 천장, 그 다음에 배치를 할 텐데 내가 클릭하는 위치에 천장이 조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씩 정도 한번 배치를 할게요.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ESC 빠져나갈게요. 천장 평면도의 레벨 1에 방금 조명을 넣었어요. 중단된 선형 2400. 그 다음에 3D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조명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1층에만 작성을 했기 때문에 1, 2, 3, 4 똑같이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 진행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1층에 하나만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천장 조명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우리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바라봐야 될 테니까 요 프로젝트 탐색기에 평면의 레벨 1 더블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위에 뷰에서 여기에 3D 뷰 안에 마지막이에요. 카메라 선택할게요. 카메라. 그 다음에 마우스를 2번과 3번 요 건물 안에 배치하셔야 돼요. 카메라를 건물 안에 오른쪽 위에 상단 쪽에 클릭하고 화살표를 마우스를 대각선으로 해서 요 벽체 안에서 한 번 더 클릭. 그러면 클릭과 동시에 안에 내부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위, 아래, 좌우 요 화면의 컨트롤점을 조금 확대를 시킬게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모델링을 했던 이 건물의 내부가 확장돼서 보이실 거예요. 천장도 보이고 조명도 보이고, 그 다음에 쭉 확장을 하면 이렇게 창문도 보이는 형태까지 두고 이거를 렌더링 한번 걸어 볼게요. 위에 이 건축 구조 탭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뷰 탭으로 가서 여기에 렌더라고 조명 그 주전자 모양으로 했을 거예요. 렌더 화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이 토시도 형태로 두고 렌더. 그래서 여기에 설정 초안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높음으로 맞춰둘게요. 높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구성표에서 외부 태양만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내부 인공 조명만, 이게 의미하는 거는 요 내부 안에 있는 요 조명을 딱 켜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요 태양이 있으면 밖에가 밝아가지고 요 조명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요 밖에 있는 태양은 끄고 내부 인공 조명만 여기만 설정을 해가지고 요 설정은 높음
지금 설정한 게 설정은 높음, 품질 설정은 높음. 그 다음에 조명의 조명의 구성표는 내부 인공 조명만 이렇게만 두고 렌더 갈게. 렌더. 그래서 오늘은 렌더링 했던 요 이미지만 저한테 과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레빗 자체의 프로젝트 파일은 제출을 안 하셔도 돼요. 보이는 거 아직 렌더 이미지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렌더링 이제 걸어서 보시면 우리가 진행을 했던 모델링 설계죠. 진행을 했던 부분에 안에 내부가 어떻게 형태가 되는지 렌더링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경과 시간이 1분 정도 걸렸을 때 한 2%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이걸 100% 다 채우고 지금 친구들은 다 채우고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중지를 하고 저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렌더링이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 끝난 이미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때 내보내기, 여기 이미지에 내보내기 하면 바탕화면에 저장 JPG 파일로 저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학번 이름으로 그대로 JPG 파일로 저장. 그러면 바탕화면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을 할 때 학번 이름 있고 계속 자동으로 학번 이름 뒤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파일이 계속 연속되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는 오토 세이브라고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숫자가 들어가 있는 이 아이는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휴지통 지우고 삭제. 아무것도 숫자가 없는 이 아이가 원본 파일이니까 이 아이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을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